드디어 실과 2학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팟찌를 찾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모이라가 너프됐더라고요. 우리 반 애기가 아까 학교 끝나고 모이라 보정 너프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화가 난 나머지 당분간 영상에 팟찌를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이라 너프된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때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54, 55쪽 펼게요. 4단원 제목 읽어볼까요? 생활 속 소프트웨어. 이번 단원에서는 아래에 있는 3개의 소단원에서 소프트웨어가 뭔지 일단 알아보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요소와 구조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용어가 되게 어렵죠? 근데 실제로 배워보면 되게 재미있고 쉬워요.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런 아궁이랑 큰 가마솥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시골엔 이거 아직도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음식을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밥을 짓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가마솥에 물과 쌀을 넣은 다음에 그 밥이 다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아궁이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불의 세기도 조절하고 또 밥이 다 될 때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밥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궁이 속 불은 피처링만 한 거고 사람이 그 앞에서 계속 다 밥을 만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가마솥에 밥을 해먹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아직 그렇게 해 드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기밥솥에 해먹죠. 여러분 교과서 56쪽을 펼게요. 56쪽에 위에 있는 만화를 볼게요. 전기밥솥은 어떻게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을까? 자, 만화 읽어보면 밥 해본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 이해 갈 거예요. 일단 쌀 씻어서 물의 양을 적당히 넣고 전기밥솥에 넣고 그 다음에 취사 버튼만 누르면 칙칙칙칙 이러면서 나중에 저절로 밥이 돼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 그때 우리는 이 뚜껑을 열고 밥을 퍼기만 하면 돼요. 즉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전기밥솥 기계가 스스로 밥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밥솥은 어떻게 밥을 짓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전기밥솥에는 밥솥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사람 대신 불의 세기, 가열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 하면은 되게 거창한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로봇 몸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각 집마다 있는 전기밥솥이 사실상 로봇의 기본적인 형태인 거예요.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 자동으로 일을 하고. 그럼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우리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의 의미 그리고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 소프트웨어의 의미, 즉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볼게요. 햄찌 너무 귀엽죠? 근데 플레이하는 법은 몰라요. 우리 햄찌처럼 스트레칭 한번 하고 그리고 공부 이어나가 볼게요.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같이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기계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램? 야, 너 이거 해! 라고 내리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이 소프트웨어는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색깔펜 들고 56쪽에 있는 글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정보기기의 기계장치에 명령을 내려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더 잘 알려면 하드웨어랑 비교를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드웨어란 무엇이냐? hard죠. 영어 hard가 무슨 뜻이죠? 딱딱한이라는 뜻이죠.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겉에 있는 딱딱한 몸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예를 들면은 모니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본체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있죠.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쿨러, CPU, 메인보드 등등 많잖아요. 선생님이 조립식 컴퓨터를 되게 비싸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알아요. 아무튼 이런 딱딱한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soft, 무슨 뜻이죠?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드웨어랑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데요. 컴퓨터로 계속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조립식 컴퓨터를 주문을 그때 싹 맞췄어요. 배달이 왔어요. 이미 조립이 된 상태로 왔고, 모니터랑 본체 연결하고, 본체랑 모니터 전원 연결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켰죠? 자, 그럼 제가 바로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컴퓨터는 기계만 있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안 깔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을 선생님이 깔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게임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직접 깔았어요. 자, 이렇게 컴퓨터에 우리가 뭔가를 깔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하드웨어는 몸체에 해당하는 딱딱한 부분,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이번에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올해 또 핸드폰을 바꿨어요. 고장이 나서요. 그래서 아이폰 SE2로 바꿨는데 사진에 보이는 이건데 흰색은 아니고 검은색이에요. 여기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겉에 있는 핸드폰 몸체 부분이죠. 뭐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카메라, 그리고 이거 뜯어서 분해해보면 그 안에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에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까요?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와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어플들이겠죠? 제 스마트폰 배경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어플을 좀 기능별로 정리해 놓는 걸 좋아해요. 저희 고슴도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 딴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죠? 잠깐 딴 얘기 타임 들어갈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좀 추천해줄 만한 어플이 없을까 제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지금 여기 있는 2개를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라이크 회사랑 넥슨이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광고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라이크는 셀카 보정 어플인데요. 저는 이게 없으면 셀카를 안 찍어요. 제 모든 셀카는 유라이크에서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셀카 찍자 하고 이제 핸드폰을 들이미는데 유라이크 어플이 아니고 생 카메라다? 바로 그 핸드폰 쳐서 던져버립니다. 무조건 셀카는 유라이크로. 근데 혹시 여러분이 쓰는 것 중에 더 좋은 셀카 보정 어플이 있으면 댓글로 좀 추천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바람의 나라 연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한 10년도 더 됐어요, 나온 지. 그때는 PC 버전이었고 제가 고등학생 때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바일로 재출시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뭐 주술사, 전사, 도적 등등의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고요.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사냥을 하면서. 근데 이 게임의 단점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단 한번 켜면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방학에 이거를 시작해서 쭉 했거든요. 그리고 개학하자마자 이거 한 번도 안 켰어요. 이거에 중독돼서 제가 막 좀 수업 준비에 소홀해질까봐 지금은 아예 끄는 상태인데 가끔 이제 뭐 주말에 여러분 집에 계신 보호자들이 게임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실 때 이거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과금하지 않는 가장 추천할 만한 캐릭터는 주술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책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드웨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속 어플리케이션이나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뭐 정신, 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콘텐츠에 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 소프트웨어의 기능 2가지를 알아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도 알아볼게요. 먼저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교과서 57쪽에 있는 글과 그림을 살펴보고 오세요. 잘 보고 왔나요? 그럼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2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로 정보기기 전체를 운영을 하고 관리해줘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각 기능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기능인 정보기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는 여기 보이는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3개는 컴퓨터 운영체제고요. 오른쪽 2개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윈도우 10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맥북에서 사용하는 맥 OS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인데 여러분은 리눅스가 좀 생소할 거예요. 이거는 오픈소스예요. 즉 공짜로 이 운영체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깔잖아요. 저도 돈을 주고 깔았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리눅스는 오픈소스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대부분은 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운영체제죠. 슈퍼컴퓨터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슈퍼컴퓨터들이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와 통합이 잘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뭐 하드웨어 구성하고도 지원이 잘 된대요. 그래서 잘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지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운영체제죠. 안드로이드와 iOS. 안드로이드는 뭐 갤럭시, 그리고 LG 폰 등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폰에서는 iOS를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자주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인터넷 탐색창이죠. 첫 번째가 크롬이고 두 번째가 파이어폭스예요. 세 번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아마 엣지로 바뀌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크롬만 써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크롬이 제일 많이 쓰이고 두 번째가 파이어폭스가 쓰이고 있대요. 또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세 번째 그림은 스마트폰에 있는 뭐 각종 어플 이미지인데요. 이외에도 되게 많죠. 이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기업의 어플들만 따와봤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이 또 쓰고 있는 어플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 셀카 보정 기능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 기능도 제공하고, 또 뭐 날씨 어플은 날씨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서 정보기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 그 다음에 주황색 글씨처럼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렇게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하드웨어랑 비교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기능 두 가지랑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어요. 실과 첫 시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